왜냐하면 검게 칠해진 칸 R1 차집합 D1이 D1 가지고는 절대로 D1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R1 차집합 D1이 D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D 집합 D 가지고는 직사각형 모양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한 모양인데요. 집합 D2가 있습니다. 이 D2에 대한 R2는 다음과 같겠죠. 이 또한 R2 차집합 D2가 D2의 부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R2 차집합 아까 모양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정사 빼꼼 사이에 공백이 있지만 이렇게 띄어져 있는 도형 자체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D 차집합 R 차집합 D가 D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 직사각형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R 차집합 D가 만약에 D의 부분 집합이라면 항상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집합 D3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D3에 대한 R3는 이렇게 생겼겠죠. D3에 R3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R3 차집합 D3는 다음과 같이 생긴 모양이죠. 이건 D3의 부분 집합입니다. 왜냐하면 폴리오미노는 회전하거나 뒤집어도 같은 도형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자면 아까 규칙에 따르면 이걸로 직사각형을 항상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R 아닙니다. 그리고 검게 칠해진 칸으로 원래 D3와 같은 모양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B2이 또 검은 칸이 남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 D3, 이 검은 공간에 대고 이것과 합동인 도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B2가 또 생겨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확정되어 가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에서 생각해보면 이 빈 공간이 직사각형의 양 비퉁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퉁이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점대칭 도형이란 거죠. 점대칭 도형인데 대칭점이 그러니까 R3 차집합 D3의 대칭점이 R3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규칙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 R 차집합 D가 R과 같은 대칭점을 가지는 정대칭 도형이라면 절대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R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항상 정대칭 도형이죠. 그리고 R-D 또한 정대칭 도형입니다. 이 규칙에서 두 개는 대칭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본다면 점대칭 도형에서 이것과 대칭점 같은 점대칭 도형을 뺀다면 이것 또한 점대칭 도형이 되겠죠.
따라서 D가 전대칭 도형이라면 절대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까 같은 규칙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 보신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제일 처음 탐구할 때부터 4 곱하기 5의 직사각형부터 8 곱하기 8의 정사각형 모양의 칸에서 특정 칸을 제거했을 때 칸을 다른 폴리곤으로 채울 수 있는지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알고리즘 같은 식을 제대로이지 못했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가능성에서는 폴리오미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폴리오미로 직사각형을 만들 때 보다 작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만 그 폴리오미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전대칭 도형들은 폴리오미의 형태를 보고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폴리오미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